안녕하세요. 주식 글로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반도체 핵심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코스닥 1월 효과 이제 시작됐죠? 오늘이 배당나기 하는 날이었거든요.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강세장 이미 시작됐다. 제가 어제 시황 방송을 했거든요. 시황 얘기는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보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는 종목의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 저희 핵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강세장이 나온다며, 코스닥 랠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반도체 핵심 종목들은 오늘 상승이 없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반등 시 매도할 종목, 그리고 하락 시 매수할 종목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핵심 종목들이 어떤 종목에 해당되느냐? 당연히 하락 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지선은 항상 지켜줘야겠죠. 그러면 어, 오늘 갈다가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3.2%가 올라갔는데 주도주는 셀트리온, 그리고 보시면 시젠, 자 12%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슈를 받은 거죠. 그리고 뭐 신풍제약, 자 이런 종목 뭐 7% 급등, 이런 종목에 오늘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요. 자 위에 보세요. 보시면 이 차트에서 과연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상승하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등 시 매도와 종목과 하락 시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나뉜다. 나는 어느 종목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판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0.5%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배당락인데 마이너스 0.5%라는 얘기는 평소 같으면 2, 3%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초조해질 필요 없고 시장이 주도줍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뭐 아직 변화 없으니까요. 이거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9일 날 이때 매도를 했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리딩하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서 절반을 매도를 했어요. 저는 삼성전자 우를 제가 들고 있다고 말했죠. 일단 절반 매도했고, 그리고 이 정도 했을 거예요. 22일인가요? 이때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 절반 매도했던 거를 다시 절반 매수했냐?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SFA 반도체를 매수를 했어요. 그때 매도했던 분들은 다 이때 이제 제 지인들이거든요. 다 이때 다시 매수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코스닥에 집중을 좀 더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SF 반도체를 제가 매수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차트 모습 좋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원익 IPS. 자, 지금 오늘 다른 종목들은 급등하는데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17일이죠. 그때 양봉을 깨는 과정에서 약간 수급이 변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지선을 이때 23일인가요? 22일이죠. 이때 잠시 이탈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했죠. 지지선 이탈 때 거래량을 봐라. 네, 거래량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20선을 처음 터치하는데 그날 바로 깼거든요. 이거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보통 내가 좀 하락시킬 마음이 있으면 21선에서 잘 깨지 않아요. 여기서 깨지 않고 계속 쭉 비비면서 하다 깨져. 그런 경우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오면서 21선을 단번에 깨버렸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 그런 거는 위험을 주는
패턴이거든요.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오늘 조정이 나왔죠. 왜냐면 여기 때 수급이 살짝 꼬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마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파동 조정을 거쳤고 마지막 한 파동 조정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 조정에서 요 42,150원은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 아쉽지만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요 조정만 잘 거치면 보시면 지금 반도체 핵심 종목들이 좀 최근 조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런 조정이에요. 요런 조정.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재상승을 위한 조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보면 다시 또 급등이 쭉쭉 나오죠. 그렇죠? 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핵심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조정을 아직 마무리 단계가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따가만 지키면 됩니다. 이 조정이 끝이면 또 화려한 상승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원희가 FS고요. 그 다음에 테스. 자, 이 종목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23일 날 저희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스 비중을 꽤 많이 들고 있다.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들고 있던 게 테스예요. 그만큼 제가 기대가 컸던 거죠. 근데 12월 1일 날 NH투자증권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잠시 좀 수급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다 다시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8,450원을 지지선으로 잡은 건데 사실은 지지선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여기 이날 이 종가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 사실은 이 갭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장대 음봉의 시가를 지지선으로 잡았는데 사실 갭도 지지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지선을 계속 밟아주고 있는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지지선을 밟으면 빠르게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좋아하는데 이날 좀 지지선을 계속 밟고 있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음, 제가 좀 좋아하고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원칙은 지키자.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어, 신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테스 비중이 많으니까 이 종목을 좀 나눠서 매수하겠다. 그게 K시텍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날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들어왔거든요. 26,800원인데 그날 최저가가 26,700원이에요. 100원 차이로 제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테스를 매도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K시특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테스는 좀 지지부진한데 K시특은 지금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계속 바로 지지선 받고 팍 올라와줬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지지선이 있으면 이렇게 밟고 빠르게 반등해 주는 게 추세가 좀 더 강한 종목입니다. 운이 좋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는 매도를 했고 K시트 지금 옮겨 탔죠. 그런데 그렇다고 테스가 무너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갭지지도 사실 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리포트 때문에 전반적인 좀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탑빈,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세게 받은 거예요, 조정을. 그래서 이 조정만 마치면 제가 봤을 땐 다른 종목보다 더 화려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픔이 크면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매도 안 하셨으면 요 갭지 시즌까지 좀 넓게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좀 여유롭게 27,850원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타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스고요. 그 다음에 PSK. 자, 이 종목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말했던 이제 지지선에서 반등은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사실은 이 장대의 양봉을 지금 3일 만에 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정을 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 이 지지선을 좀 더 낮춰놓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지지선을 말했지만 지금 지지선 한번 두들겼거든요. 한번 두들기고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에 내려오면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하락폭이 크긴 하네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쪽 장대 양봉 10 종가 이 정도를 한번 37,250원이거든요. 요거를 약간 지지선을 좀 낮춰 잡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요새 변동성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거죠. 요 변동성을 좀 참고 또 기다려 보겠다. 약간의 좀 융통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요것만 좀 버티면 아까 제가 에코필 프로그램 보여드렸듯이 여기 지금 이 신고점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점이죠. 역사적 신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거치면 돼요. 그래서 좀 시선을 낮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상대적으로 괜찮죠? 제가 말했던 지지선은 그래도 보시면 지지선 콕콕 찍고 콕콕 찍고 다시 반등줬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전에는 PSK가 좋았는데 이제는 유진테크가 좋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PSK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수급이 좀 균열이 생겼는데 유진테크는 흥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는 PSK가 좋았는데 지금은 유진테크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지금 보시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조정을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중에서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커요. 재밌죠? 이 주식이 참 바둑 같아요. 하루하루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주식이 대응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차트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를 매도하고 들어갔던 종목 캐시텍. 보시면 좋죠? 제가 제시했던 가격에서 진짜 콕 찍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고가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고가 직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 지금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들을 핵심 종목으로 본 거는 내년 초가 되면 뭐 차트 모양도 좋고 지금 신고가에 있는 것도 있고 삼성이 주도해주는 것도 맞고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각 글로벌 회사들이 연초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럼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도 있고 SK 중국 공장도 있죠. 이거에 관련된 이미 이제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 지금 뉴스라든지 증권 관련된 방송들을 보면 21년 새로운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주도주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고 새로운 걸 지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새로운 걸 찾는 거는 2021년 중반이라든지 2분기 이후라든지 되는 거고 당장 1월부터는
지금의 주도주가 주도주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주도주가 만약에 주도주가 바뀌면 지금 시장이 꺾였죠. 280을 지금 돌파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코스닥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급등을 줬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급등을 줬지만 지금까지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PSK, 테스 다 지금 고점에서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 과정이거든요. 요 아픔만 거치면 바로 또 신고가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2차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화려한 불꽃, 기분 좋을 때 종목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때까지 참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이탈감 좀 지키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테스를 매도했어요. 제가 비중이 제일 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매도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면 그쵸.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떨어져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종목을 시장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핵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반도체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하고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비메모리를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종목들이 계속 변동성이 심하고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아픔이 있네요. 그죠? 그 얘기는 조만간 이 조정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비메모리가 또 이 더블스택 관련된 종목처럼 좀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면 자, 오늘같이 핵심 종목들을 쉴 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그러면 내가 이번 상승선에서 고통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